청춘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보다 재미있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중기 한양 인근의 어느 작은 마을. 이 마을에는 사시사철 사람들로 북적이는 커다란 장터가 있었습니다. 농부들은 정성껏 기른 곡식을 내다 팔고 아낙네들은 손수 만든 물건들을 펼쳐 놓았으며 보부상들은 각 지방의 진귀한 물건들을 가져와 팔고는 하였습니다. 그런 활기찬 장터 한켠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구석진 곳에 웬 거지행색의 처녀가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이 멀뚱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오기 저 처자는 오늘도 저러고 있네. 왜 저러고 있는 건지 아는 사람이 있나? 몰라. 언제부터 저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무엇이 그리 중한가? 사람들은 그 처녀를 오기라고 불렀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있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고운 얼굴에 단정한 몸가짐이 어딘가 모르게 품위가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지저분하고 초라한 거지로만 여겼습니다. 어느 날 한 보부상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장터를 지나가다 한켠에 조용히 앉아있던 오기를 보지 못하고 그녀의 발을 밟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짐보따리가 와르르 쏟아졌고 보부상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이게 무슨 일이람? 보부상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오기를 발견하고는 얼굴이 붉어진 채 몹시 화난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웬 재수가 없으려니까는 거지가 여기 있어? 장사하는 사람 지나가는데 길목에 떡하니 앉아서 뭐 하는 거야? 오기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보부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맑고 깊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저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를 보지 못하고 넘어진 것을 제 탓이라 하시는 겁니까? 뭐라고? 지금 나한테 말대꾸를 하는 것이냐? 내가 이곳에 이러고 있으니 내가 걸려 넘어진 것이지 않냐? 당장 내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가거라. 보부상은 오기에게 싫은 소리를 내어놓더니 짐을 챙겨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안타깝다는 듯 쳐다보며 이야기하였습니다. 저 거지 처녀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저리 구는지 모르겠네. 그러게 말이야. 행색이 저렇다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지. 보부상이 시시비비 끝에 길을 떠나려 하자 오기는 그의 뒤를 보며 나지막히 혼잣말을 하였습니다. 이런 관상을 보아하니 입만 조심할 것이 아니라 저 다리도 조심해야겠군. 그 말은 바람결에 실려 희미하게 흩어졌지만 가까이 있던 여인 몇 명이 오기가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뒤통수 대고 말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속은 좀 풀리려나? 이 마을 사람 대부분은 여인의 몸으로 혼자서 떠도는 거지행색의 그녀를 탐탁지 않아 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장터에서 채소를 파는 한 여자 상인이 오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마흔이 조금 넘어 보이는 인자한 얼굴의 여인이었습니다. 이복에 자네 이름이 오기 맞지?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번번이 굶는 듯 하던데 이거라도 조금 먹어보게나? 많이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내가 정성껏 만든 주먹밥이야. 이거 먹고 힘내게. 여인은 보자기에 쌓인 주먹밥 2개를 오기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오기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오기는 배가 고팠는지 주먹밥을 보고는 눈빛이 잠시 반짝였습니다.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이리 복을 많이 쌓으셔서 큰 화는 피하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그 여인은 수줍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 그리 별거라고 복을 쌓기는. 그래도 좋은 말을 해주니 고맙네. 화를 피한다니 더욱 좋고 말이지. 그런 광경을 지켜보는 다른 마을 사람들은 못마땅해하는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뭘 저리 챙겨주고 그런데? 그러게 말이야. 괜히 나중에 귀찮아진다니까. 바로 그때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곳을 한 사내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며칠 전 거지 처녀 오기에게 시비를 걸던 바로 그 보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사내가 오른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어쩌다 거기서 넘어져서는 그저 잠시 삐끗한 거라 생각했는데 이리 다리가 말썽이라니 좀처럼 낫지를 않네. 보부상은 신음하며 나무 작대기를 지팡이 삼아 의지해서 걸어갔습니다. 장터의 몇몇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저 보부상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리가 멀쩡했는데 그러게 어쩌다 다리를 저리 다쳤대? 혹시? 사람들은 며칠 전 오기가 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다리를 조심하라는 그녀의 말이 절뚝이며 걸어가는 보부상의 모습 위에 겹쳐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습한 공기가 마을을 무겁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장마가 오는 것인지 갑자기 하늘이 뚫린 듯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비가 내리는 것이 심상치가 않아. 이번에는 엄청 쏟아지겠구만. 그러게 어서 집으로 가서 단도리를 해야겠어. 예사롭지 않네 그려. 마을 사람들은 허둥지둥 비를 피하기 시작하였고 오기는 갈 곳이 없어 마을 언덕 뒷산으로 올라가 비를 피했습니다. 비는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내렸습니다. 개울물이 넘치고 논밭이 물에 잠기며 집들의 담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을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비가 그친 후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피해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어쩐데? 우리 집 곳간이 무너졌네 그려. 올 겨울을 어찌 나라고. 큰일이네. 밭이 전부 물에 잠겨버렸어. 이를 어쩐다냐. 굶어 죽게 생겼구만. 아이고 세상에. 그러나 마을 전체가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를 입지 않은 집이 한 곳 있었습니다. 그 집은 바로 며칠 전 거지 처녀 오기에게 주먹밥을 준 여자 상인의 집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우리 집은 크게 피해를 본 것이 없다니. 주먹밥을 준 여인이 놀란 표정으로 집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이웃집들은 모두 지붕이 날아가거나 담장이 무너졌는데 그녀의 집만은 그저 가랑비만 스쳐간 것처럼 별다른 피해 없이 멀쩡하였습니다. 이 소식은 빠르게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 거지 처녀가 뭔가 신통방통하지 않나? 어찌 이리 말하는 대로 다 맞아떨어지냔 말이지. 그러니까 말이야. 보부상이 다리를 조심해야 할 거라더니 다리를 다치질 않나. 채소 파는 여인이 큰 화를 피할 거라고 하더니 이번 비 피해도 그 집만 멀쩡하다고 하더라고. 용하네 용해. 저 처녀가 관상을 아주 잘 보는 거 아닐까? 우리만 몰랐지. 엄청 유명한 사람일 수도 있지 않는가? 마을에서는 그 거지 행색의 처녀 오기가 숨은 실력의 유명한 관상가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점점 오기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행색이 온전치 못하다며 싫어하고 쌀쌀맞게 대하던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궁금한데 관상가가 맞겠지? 나도 너무 궁금하다네. 내 관상도 한번 봐달라고 물어볼까? 마을의 몇몇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오기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오기 자네, 혹시 관상을 볼 줄 아는가? 사람들이 다가와 오기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특별히 관상을 본다고 말하지도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곳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부자인 김영감 집의 가보가 도난당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김영감은 대대로 내려오는 옥두꺼비를 가보로 간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집안 가보가 사라지다니. 김영감은 즉시 관아에 신고를 하였고 그 소식을 들은 마을 사또는 포졸들과 함께 며칠째 조사를 하였지만 범인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감, 죄송하지만 아직 단서도 찾지 못하였소이다. 아니, 그럼 우리 집 가보는 영영 찾을 수 없다는 말이오? 김영감이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하자 하인 한 명이 조심스레 다가와 말하였습니다. 저 어르신, 마을에 관상 잘 보는 거지 처녀가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한번 불러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요? 얼굴을 딱 보고 범인의 얼굴을 맞출지 누가 알겠습니까요?
김영감은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지가 무슨 관상을 본다는 것이냐? 하지만 워낙 거지처녀 관상가 오기에 대한 소문이 크게 퍼져 있었고 다른 방법도 없었기에 김영감은 하인을 통해서 오기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오기가 김영감 집에 도착하자 김영감이 거들먹거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집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를 훔쳐간 범인을 찾아달라는 것이야. 만약 범인을 찾아준다면 자네에게 편히 지낼 작은 거처를 마련해주고 은자 10량을 살해하겠네. 또한 이 마을 사람들이 자네를 탐탁치 않아 하는 건 알고 있겠지. 자네가 이 마을에서 사는데 크게 불편한 것이 없도록 힘써주겠네. 오기는 조용히 김영감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하였습니다. 말씀은 감사하나 저는 관상가가 아닙니다. 뭐? 마을에서 다들 내가 관상을 잘 본다고 하던데. 그저 떠도는 소문일 뿐입니다. 저에게는 그런 재주가 없습니다. 김영감은 화가 났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오기에게 말하였습니다. 어허, 그렇다고는 하나 얼굴이나 한번 봐주게나. 내가 우리 집 하인들을 모두 불러 모을 테니 그 중에 범인이 있는지 한번 봐달라는 게야 그냥 보기만이라도 해주게. 김영감이 계속 고집을 부리자 오기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마당에 모든 하인들이 불려 나왔습니다. 부잣집이라 그런지 20명이 넘는 하인들이 줄지어 섰고 김영감과 부인은 옆에서 멀뚱히 서서는 오기를 지켜보았습니다. 오기는 천천히 하인들을 둘러보았고 그녀의 시선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천천히 사람들을 살펴보던 그녀는 손을 들어 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사람은 하인이 아니라 김영감의 바로 옆에 서 있던 정실 부인이었습니다. 마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당황한 김영감은 몹시 황당하고 어이없다는 듯 말하였습니다. 지금 자네 뭐 하는 겐가? 자네가 지목한 사람은 나의 부인일세. 즉 사라진 가보의 주인이란 말이야. 김영감은 화가 났는지 점점 얼굴이 붉게 변하고 있었고 그 옆에 있던 정실 부인은 기가 막힌다는 듯이 말하였습니다. 허허, 이 무슨 황당한 일이래. 내가 내 집 가보를 훔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그 가보는 내 것이라는 말이다. 멍청한 것. 한심하기 짝이 없구나. 어디서 저런 것을 데려와서는. 김영감은 정실 부인과 함께 오기를 향해서 크게 역정을 내었습니다. 역시 헛소문이었어. 무슨 거지가 관상을 본다는 거야. 당장 저것을 내쫓아라. 김영감의 호통에 하인들이 오기를 대문 밖으로 밀어서 내쫓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어림짐작으로 이야기하여 만든 소문이었음에도 오기를 한심하다는 듯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 그렇지 관상가는 무슨 관상가 꼴을 보라지. 정말 관상을 그리도 잘 보면 오갈 곳 없이 저리 지냈을까? 그러게 말일세. 기가 차네, 기가 차. 아니 어떻게 정실 부인을 도둑으로 본단 말인가. 정말 어이가 없네. 그렇게 김영감의 갑오 도둑 사건이 발생한 후 며칠의 시간이 흘렀고 아직도 범인을 찾지 못했다는 소식만이 마을에서 떠돌 뿐이었습니다. 오기는 여전히 마을 장터의 한켠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관상 보는 관상가 거지 처녀라고 불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 오기가 마을에 나타났을 때처럼 다시 그녀를 쌀쌀맞게 대했고 무시하고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보름이 지난 어느 날 마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아에서 끈질기게 조사한 끝에 김영감 집 가보를 훔친 범인이 밝혀진 것인데 놀랍게도 그 범인이 정말로 김영감의 정실 부인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정말이래? 김영감 부인이 진짜 도둑이었다고? 관아에서 직접 밝혀냈대. 한양의 장무라비한테서 그 옥두꺼비를 찾았는데 팔아넘긴 사람이 바로 정실 부인이었다는 거야.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져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김영감이 한양의 어느 기방에 들렀다가 기생의 춤사 위에 홀딱 빠져버려 정실 부인을 소박 놓고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몹시 화가 난 정실 부인이 김영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안 가보를 밤에 몰래 빼돌려 한양의 장무라비에게 팔아버리려다가 들통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그거지 처녀 오기가 아니지 관상가 선생이 정확히 맞춘 거잖아. 정말 신기하네. 어떻게 알았을까? 오메, 진짜 관상을 볼 줄 아는구만. 그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또 다시 거지처녀 오기를 훌륭한 관상가라며 받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영감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인들과 함께 다시 오기를 찾아왔습니다. 오기는 여전히 장터 한켠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복의 오기, 내가 그때 화를 낸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네. 자네가 맞았어. 정말로 우리 부인이. 하여튼 내 이렇게 그날 했는 약속을 지키러 왔네. 김영감은 이 마을의 제일 부자로 알려졌으며 그 많은 재물을 모을 만큼 사람의 됨됨이나 신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영감은 머리를 극적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쨌든 자네가 범인을 맞췄으니 약속대로 몸을 뉘일 수 있는 작은 집을 마련해 주겠네. 그리고 은자 열량도 여기 있네. 김영감은 은자 열량이 들어있는 돈주머니를 오기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오기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짧은 인사를 하였습니다. 이리 챙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날 이후로 오기는 더 이상 거리에서 지내지 않고 김영감이 마련해준 작은 초가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김영감은 이 일이 너무나 신기해서 한양에 있는 오랜 벗을 찾아갔습니다. 그 벗은 조정에서 예조 참판을 지내고 있는 박영감이었습니다. 자네, 오랜만이네. 그런데 무슨 일로 한양까지 왔나?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는가? 이복에 내 이야기 한번 들어보게나. 우리 마을에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다네. 김영감은 거지 관상가 오기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보부상의 다리가 불구가 된 일, 주먹밥을 준 여인의 집만이 비피해를 입지 않은 일, 그리고 자신의 집 가보도난 사건까지. 박영감은 처음에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김영감이 너무나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흥미를 느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로군. 그런 재주를 가진 여인이 있다니. 내가 직접 겪은 일이니 틀림없다네. 정말 신통한 여인이야. 그날 저녁 박영감은 궁궐에서 동료 대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김영감에게 들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보시오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소. 한양 근처 마을에 관상을 신통하게 보는 여인이 있다는데. 대신들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주상전하의 측근인 이조판서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조판서는 임금님께 아뢰는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전하, 어제 신기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사옵니다. 송회곽의 인근 마을에 관상을 잘 보는 거지행색의 여인이 있다고 하옵니다. 임금님은 평소에도 백성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어진 임금이었습니다. 특히 틈만 나면 용포를 벗고 내금의장과 함께 일반 선비의 복장을 하고는 궐 밖으로 나와 백성들의 소식을 자주 듣고자 하였습니다. 그러한가? 자세히 말해보게. 이조판서는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임금님은 그 이야기가 신기한 듯 고개를 연신 갸웃거리며 귀 기울여 듣기 시작하였고 어느 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이야기로다. 과인이 직접 확인해보고 싶구나. 그날 밤 임금님은 내금의장을 불러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금의장, 그대도 오늘 조정에서 들은 관상가 여인 이야기를 알고 있느냐? 예, 전하 저도 들었사옵니다. 과인이 그 여인에게 매우 흥미가 생겼다. 하지만 섣불리 움직일 수는 없는 일이니. 내금의장은 임금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는 말하였습니다. 전하, 혹시 그 여인이 혹세무민하는 자일 수도 있사옵니다. 소신이 먼저 가서 살펴보고 오겠사옵니다. 그리하라. 하지만 신분을 드러내지 말고 멀리서 조용히 살펴보고 오너라.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다음 날 내금이장은 평범한 선비로 변복하여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는 먼저 장터를 둘러보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관상가 오기 말이야. 이제는 김영감님이 마련해준 집에서 지낸다고 하더라고. 나도 들었지. 요즘은 마을 사람들이 찾아가서 관상을 봐달라고 한다더라고. 나도 이참에 한번 가볼까 싶네. 내금이장은 멀리서 오기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정말로 마을 사람들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관상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면 조용히 그들의 얼굴을 보고 간단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보기에는 그저 평범하기 그지없는 여인이로군. 내금이장은 궁으로 돌아가 자신이 살펴본 것을 임금님께 보고했습니다. 전하, 그 여인을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특별히 수상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사옵니다. 그래, 그저 평범한 여인이라. 임금님은 내심 큰 기대를 하고 있었고 내금이장의 보고를 받은 후 실망한 듯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 여인에 대한 호기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임금님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최근 조정에서는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임금님을 노론공신들이 점점 더 많은 권력을 요구하고 있었고 임금님은 그들을 견제하면서도 동시에 세자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노론의 세력을 먼저 견제해야 하는가? 아니면 세자를 잘 키우는 것이 먼저인가? 백성들을 먼저 살피는 것이 맞는데 이거 참 머리가 아프구나. 임금님은 한숨을 쉬며 생각에 잠기다 문득 일전의 소문의 관상가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내금이장 개 있느냐? 부르셨사옵니까, 전하? 내금이장, 그 거지 처녀 관상가에게 가서 과인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물어보고 오너라. 하지만 그것이 과인의 고민임을 드러내서는 안 될 것이야. 내금이장은 주상전하의 명에 당황하였지만 전하의 근심을 풀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명을 잘 수행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예, 전하 분부 받잡겠습니다. 소신의 고민인 것처럼 꾸며서 물어보겠사옵니다. 다음 날 내금이장은 다시 선비 차림으로 오기를 찾아갔습니다. 오기는 집에서 마을 사람의 관상을 봐주고 있었습니다. 내금이장은 그 사람이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기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복의 자네가 오기라는 관상가인가? 관상을 잘 봐준다고 들었네. 나도 한번 봐주시게. 그리고 자네에게 물어볼 것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네. 오기는 내금이장을 한참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신 것인지요? 편히 말씀하십시오. 내금이장은 임금님의 고민을 조심스레 자기 고민인 것처럼 돌려서 말하였습니다. 내가 그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할지 고민일세. 당장 해결해야 할 급한 일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앞날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일도 있네. 무엇을 먼저 해야 하겠는가? 이거 참 설명이 어렵네. 그러자 오기가 대뜸 일어나더니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마시고 저를 따라와 주시지요. 내금이장은 오기의 말에 당황스러웠고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아니, 이복에 어디 가는 건가? 오기는 대답 없이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닭을 파는 상인에게 다가가 닭 한 마리를 샀습니다. 이 닭 한 마리 주세요. 오기는 닭을 안고는 마을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금이장은 점점 더 의아해하며 따라갔습니다. 마을 언덕에 도착한 오기는 주머니에서 모이를 꺼내 닭에게 먹였고 닭은 정신없이 모이를 쪼아 먹었습니다. 그런 다음 갑자기 닭을 잡고는 하늘로 닭을 날려보냈습니다. 닭은 날개를 퍼덕이며 날아올랐다가 조금 떨어진 어느 기와집 지붕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닭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고요히 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오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금이장은 황당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내 질문에 답은 하지 않고 뭐 하는 것이오? 오기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고 그저 조용히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내금이장은 어이없는 상황에 화가 났지만 꾹 참으며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란 말인가? 궁궐에 도착한 내금의장은 임금님께 이 일을 보고했습니다. 전하, 그 여인에게 다녀왔사옵니다. 그래, 어떠하였느냐? 무엇라 하더냐? 내금의장은 화가 난 듯한 모습에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하, 아무래도 실력이 형편없는 관상가인 것 같사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전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물어보기 위해 소신의 고민인 것처럼 하여 오기라는 처자에게 말하였사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닭을 사서 모이를 먹이고는 하늘로 날려보내는 이상한 행동을 하였사옵니다. 임금님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채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닭을 날려보냈다고? 왜 그런 기괴한 행동을? 예, 전하. 그리고는 아무 설명도 없이 집으로 들어가 버렸사옵니다. 임금님은 한숨을 쉬며 머리가 아픈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알았다. 그만 물러가거라. 예, 전하 소인 그만 물러가겠사옵니다. 내금의장이 물러간 후 임금님은 혼자서 깊은 밤 근심에 빠졌습니다. 달빛이 어두운 궁궐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역시 헛소문이었던가? 아니다. 기대를 한 내가 잘못이지. 임금님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갑자기 무언가 깨달은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닭이라. 설마. 임금님은 급히 내금의장을 다시 불렀습니다. 잠시 후 내금의장이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전하, 부르셨사옵니까? 내금의장, 그대가 한 이야기를 다시 소상히 말해보거라. 내금의장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다시 설명했습니다. 예, 전하. 소신이 처음 그 옥이라는 처자에게 가서 질문을 하니 사뭇 진지한 표정을 하고서는 대뜸 길을 나서서 마을 장터에서 닭을 사서는 모이를 들고 마을 언덕으로 가서 먹이고는 그냥 날려보낸 것이었사옵니다. 임금님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지금 닭이라고 하였느냐? 그렇사옵니다. 분명 닭이었사옵니다. 그 닭을 날려보냈다는 말이지. 예, 전하. 그저 날려보냈사옵니다. 임금님의 얼굴에 갑자기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금의장, 당장 그 옥이라는 관상가에게 갈채비를 하라. 과인이 직접 만나봐야겠다. 전하, 너무 늦은 시각이옵니다. 지금 당장 움직일 것이니 잠행을 준비하거라. 늦은 시각, 임금님과 내금의장은 평범한 선비복장으로 갈아입고 몰래 궁을 빠져나왔습니다. 말을 타고 한 시즌을 달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깊은 밤이었습니다. 마을은 고요했고 하늘에 뜬 둥근 달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임금님과 내금의장은 오기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내금의장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 계시오. 안에 아무도 없소이까? 잠시 후 안에서 오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늦은 밤중에 누구십니까? 밝은 날 다시 오십시오. 내금의장이 다시 문을 두드리려 하자 임금님이 그를 제지하고 직접 말했습니다. 오늘 네가 날려보낸 닭의 부모라고 하면 되겠느냐? 순간 안이 조용해지다가 오기가 다급하게 달려나와 문을 열었습니다. 오기가 문을 열고 나와 임금님을 보는 순간 그녀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비록 평범한 선비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오기는 한눈에 임금님임을 알아보고는 즉시 땅에 엎드렸습니다. 전하, 이 누추한 곳까지 어인일이십니까? 내금의장이 깜짝 놀라 칼을 뽑으려 했지만 임금님이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임금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너는 과인을 알고 있었구나. 내금의장은 몹시 당황한 표정을 하고는 주위를 살피며 경계하였습니다. 그만 일어나거라. 안으로 들어가자꾸나. 오기는 차분히 임금님과 내금의장을 안으로 모셨습니다. 그곳은 좁고 초라한 방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자리에 앉자 오기는 다시 한번 예를 갖춰 절을 올렸습니다. 소녀 오기라 합니다. 전하께 인사드리옵니다. 임금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고 무언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듯 다급히 말하였습니다. 자, 이제 말해보거라. 네가 왜 닭을 날려보낸 것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보거라. 오기는 고개를 들어 임금님을 바라보았고 그 눈빛은 맑고 깊었습니다.
마치 임금님이 찾아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조금도 당황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전하께옵서는 반정으로 옥좌에 오르셨으니 그 반정을 주도한 노론공신들은 전하를 옥좌에 앉힌 공을 내세워 정사를 함께 주도하려 들 것이옵니다. 오기의 말에 임금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녀의 말은 정확히 그의 고민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임금님은 잠시 보던 오기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허나 전하께서는 그보다 전하 이후 세자 저하의 치세가 걱정되어 소녀에게 여쭤보신 것이라 생각되옵니다. 임금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네가 세자를 뜻하는 기우생, 즉 닭을 나에게 알리기 위해서 장터에서 닭을 샀던 것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백성을 위한 치정은 세자로 하여금 잘 교육시켜서 펼치라고 말한 것이겠지. 그것이 맞느냐? 오기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전하. 미천한 소인이 감히 전하께 저희 짧은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저 송구할 따름입니다. 임금님은 크게 웃었습니다. 하하하, 아니다. 내 고민을 해결해 주어 고맙구나. 나는 노론의 세력들을 견제하는 것이 먼저인가, 세자를 잘 키우는 게 먼저인가 고민을 하였는데 내가 나의 고민을 알아보고 순서를 일러주었으니 짐의 고민을 해결해 주었구나. 망극하옵니다, 전하. 이때 오기가 내금의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전하, 또한 전하 옆에 서 있는 내금의장의 얼굴을 처음 보았을 때는 눈매는 날쌘 매와 같으며 눈썹은 끝이 치켜지며 콧날은 고다 충직함을 말하였고 광대뼈가 굵어서 무인의 상으로 보아 내금의장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내금의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고 임금님은 그저 웃으며 쳐다보고 있었었고 오기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또한 대낮에 긴 검을 옆에 차고 마을로 왔을 때부터 소인의 눈에는 다른 노론 쪽 사람들이 보는 눈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하여 그 눈을 피하기 위해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또한 답답하고 황당하다 생각한 내금의장이 전하께 그대로 말씀을 올릴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임금님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과연 소문대로 천하의 관상가이구나. 하하하.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임금님이 오기를 자세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자네의 신부는 평민인가? 내가 보는 자네의 관상은 그렇지 아니한데 말이야. 오기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예, 전하, 소녀의 신부는 양반이었고 양반으로 살 때의 이름은 박은옥이라 하옵니다. 내금의장과 임금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양반이라고? 헌데 어찌하여 이런 행색으로? 오기는 깊은 한숨을 쉬며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조정의 관상감에서 작은 주부 벼슬을 하였습니다. 풍수와 점서를 해석하는 일을 주로 하였사옵니다. 임금님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관상감은 천문과 지리, 풍수를 다루는 관청으로 그곳에서 일하는 관리들은 모두 학식이 깊은 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갑작스레 몸이 좋지 않아 하직하여 고향에 돌아와서 요양을 하였으나 결국 병을 이기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릴 적 돌아가시고 안 계셨기에 홀로 남은 저는 아버지의 책을 보며 지내게 되었고 아버지께서 남기신 관상과 풍수에 관한 책들을 읽으며 관상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상을 잘 보는 것이로구나. 예, 전하. 하지만 여자의 몸으로 혼자 살아가기란 쉽지 않았사옵니다. 결국 생계로 인해 아버지의 책을 팔 수밖에 없었고 그 후 이 마을 저 마을 떠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사옵니다. 임금님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기구한 사연이로구나.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왔구나. 이 모든 것은 전부 전하의 은혜이옵니다. 임금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하였습니다. 내 너에게 나의 근심을 해결해 주었으니 상을 내릴 것이다. 무엇을 원하느냐? 관직을 원한다면 관상감에 일러 작은 벼슬이라도 제수할 것이고 재물을 원한다면 넉넉히 내릴 것이다. 그러자 오기는 잠시 고민을 한 듯 주춤하다가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전하, 소인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그래, 어서 말해보거라. 저는 이렇게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보다는
이 마을 사람들이 올해 큰 비 피해로 먹을 것이 부족하옵니다. 임금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오기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 또한 전하의 소중한 백성들이니 구휼미를 내려주셨으면 하옵니다. 소녀 개인의 영달보다는 마을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고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소녀에게는 가장 큰 상이 될 것이옵니다. 오기의 그런 말에 내금의장이 놀란 표정으로 기특하다는 듯 오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임금님께서 직접 상을 내리겠다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마을 사람들을 위해 구휼미를 청하다니 참으로 마음씨가 따뜻해 보였습니다. 임금님은 오기를 보며 크게 웃었습니다. 과연 자네는 참으로 훌륭한 인품을 가졌구나. 자기 한 몸의 부귀 영화보다 다른 이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임금님은 오기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참 안타깝구만. 이렇게 귀한 여식이 반듯하고 올바르게 자란 모습을 지켜보았어야 하는데 말이야. 오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좋다. 과인이 이 마을에 구휼미를 내리도록 하겠느니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오기는 예를 다해 인사를 하였고 임금님이 일어서며 잊은 것이 있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자네는 비록 여인의 몸이지만 그 재주가 아깝구나. 혹시 조정에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자네의 도움을 청해도 되겠는가? 전하께서 부르신다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사옵니다. 좋다. 평소에는 자네가 원하는 대로 이곳에서 편히 지내다가 쓰임이 생기면 언제든 그 쓰임을 다하라. 명 받들겠습니다. 전하. 임금님은 내금의장과 함께 일어섰습니다. 시간이 제법 늦었구나. 어서 궁으로 돌아가야겠다. 오기는 문 밖까지 나와 임금님을 배웅했습니다. 전하, 평안히 가십시오. 임금님이 말에 오르기 전에 다시 한번 오기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자네 같은 백성이 있어서 과인은 힘이 난다. 부디 건강히 잘 지내거라. 오기는 조용히 인사를 올리며 배웅을 하였고 임금님은 한결 편안해진 표정으로 내금의장과 함께 궁궐로 향하였습니다. 밤하늘에는 보름달이 떠서 한양으로 가는 길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바람은 선선하게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탄 말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오기는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드디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하와 사람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을 했어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궁궐에서는 임금님의 명을 전하는 파발이 힘찬 말발굽 소리를 내며 마을 관아를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파발이 도착한 후 관아의 사또가 직접 임금님의 서신을 읽어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전하께서 직접 마을에 구휼미를 내리신다고? 그뿐만이 아니라 올 한해 세금도 면제하신다니 이런 경사스러운 일이 있나? 관아의 아전들도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사또는 즉시 마을의 방을 붙이도록 명했습니다. 며칠 뒤 조정에서 지원을 받은 구휼미가 도착하였습니다. 쌀 수백 석과 함께 각종 곡식들이 마차에 가득 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구경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곡식을. 전하께서 우리 마을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관아에서는 마을 사람들에게 고르게 구휼미를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 마을에는 임금님의 친필로 적힌 방이 붙었는데 그 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마을 백성들을 위해 간청한 이가 있어 특별히 구휼미를 내리노라. 또한 올 한 해 이 마을의 세금을 면제하니 백성들은 마음 편히 자신의 삶을 여위하라. 그곳에 모여 방을 본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기뻐하며 임금님에게 인사를 하기 바빴습니다. 소란 속에서 한 사람이 의문이 생겼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전하께 우리를 위해 간청했을까? 그 말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관상가 처녀 오기가 아닐까? 내 생각에도 오기가 맞을 것 같네. 사실 우리가 그리 잘해주지 않았는데 늘 큰 불평 없이 우리 곁에 있지 않았나?
그동안 자신들의 행동이 생각난 사람들은 오기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오기는 마당에 앉아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 알고 있다네. 그동안 미안했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거든 주저 말고 말해주게. 저마다 한마디씩 내어놓는 사과에 오기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일전에 주먹밥을 준 여인이 다가와 오기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고맙네. 내가 자네에게 준 건 고작 주먹밥 2개뿐인데? 내가 자네에게 받은 것이 너무 커서 어찌 다 갚을지 모르겠다네. 아주머니, 그때 주신 주먹밥이 제게는 세상 무엇보다 귀했습니다. 작은 선행은 길을 돌아 크게 돌아오는 법이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것은 그리 크게 없습니다. 그날 이후로 오기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관상가가 아니라 마을을 구한 은인으로 기억되었고 더 이상 그녀를 거지 처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정중하게 관상보는 오기 선생라고 불렀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기는 여전히 마을에서 살며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가끔씩 조정에서 사람이 와서 어려운 일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작은 관심과 행동은 뜻하지 않은 큰 행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재미있고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